네, 지난 2월 미국의 비농업 고용이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낙관론을 펴면서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기지개를 폈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해서 투자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통과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흐름을 보일지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는 뭐 지금 트럼프 발언에 따라서 좀 일희일비하는 것 같은데 네. 뭐 전체적으로 지난 주말에는 고용 지표가 조금 안 좋았고 네. 여러 가지. 근데 증시는 좀 올랐어요. 네. 어떤 변수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뭐 트럼프 발언에 일희일비하는 것도 맞긴 하지만 예. 지금 미국 증시를 억누르고 있는 것은 성장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아,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 예, 경기 둔화를 넘어서 침체가 아니냐. 오, 그리고 또 넘어가서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가세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예. 경기는 침체인데 물가는 오르는 거라서 어떤 방법으로 쓸 수 없는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예. 저는 이런 걱정들이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세그플레이션 우려는 좀 과하다. 네. 왜요? 지금 미국 GDP 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다가 이제 2%대로 진입하는 과정이거든요. 3%대가 정상이었을까요? 2%대가 정상일까요? 미국 경제를 봤을 때. 뭐 2% 정도 아닐까요? 그렇죠. 과거 평균을 봤을 때 2% 초중반입니다. 아, 예, 그런데 그동안 너무 뜨거웠던 경기가 좀 식어가는 과정에서 좀 이 둔화 폭이나 강도가 좀 커지다 보니까 시장이 좀 많이 불안정해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런 경기 불안을 좀 자극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발표됐던 아틀란타 연은에서 GDP 나오라 그래서 GDP 나오라 그래서 그 해분기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1분기 GDP 성장률 전망을 계속 추정치를 내서 발표를 해줘요. 근데 그게 갑자기 2월 말 돼서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 마이너스로 네. 예상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막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네. 근데 그 내용들을 잘 뜯어보시면은 예. 순수출이 그러니까 수출 빼기 수입이 마이너스 3.7% 기여할 거라는 전망이 들어오면서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네. 수출은 마이너스 2.6% 오히려 역성장을 하는데 수입이 28% 늘어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요. 수입이 28%나 네. 늘어난다. 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거는? 선수요입니다. 아, 몇 달 뒤에 관세가 부과되게 관세 된다면 100원짜리 물건이 120원이 되겠죠. 미리 다 수입을 한다. 네, 미리 수입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재고를 쌓아놨는 것이든 아니면 소비가 있든 간에 다른 경제 전망에도 이게 반영돼야 되는데 반영되지 않고 오로지 순수출만 급감을 하면서 역성장을 한 걸로 나와서 예. 좀 이 부분이 과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여기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반영된 게 또 물가 반등이잖아요. 물가,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한번 물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CPI는 뭐 1월 CPI는 반등을 하긴 했지만 예. 1월 PC는 둔화됐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 급등이거든요. 예. 기대 인플레이션에는 뭐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긴 한데 심리입니다. 실질적인 물가 상승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 주 12일 날 발표되는 2월 CPI가 나오는데 예. 이게 전반적으로 둔화된다는 전망이 있거든요. 둔화 전망이 많아요. 예. 그리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관세 때문에 물가가 폭등한다라고 하는데 관세 부과된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관세 중국에 지금 부과됐긴 했죠. 중국 하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거는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보편관세, 상호관세 이런 것까지 반영을 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천천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물가 폭등에 대한 부분도 좀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 굉장히 과격하게 나오면서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보통 광인 전략이라고 하죠. 예. 광인, 미치광이 전략. 네,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말을 내뱉고 굉장히 세게 발언을 합니다. 근데 정작 시행되는 건 없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정책 이행률이 23%였습니다. 23%. 네, 네. 역대 최저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네. 트럼프가 많은 일을 했고 굉장히 추진력이 좋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 그 말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액션이 취해진 거는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1기 때도 멕시코를 상대로 계속 관세 압박을 했습니다. 네. 근데 관세부가 안 됐습니다. 아, 안 했나요? 네, 안 했습니다. 말만 하고. 네. 그런 것들이니까 트럼프의 발언에 일일비하기보다는 네. 트럼프 발언보다 시행 가능성 그리고 실질적인 펀더멘털이 어떤 그림인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는 좀 과하고 물가에 대한 부담도 좀 과하고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안
비판하는 심리도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데 그러면 2월 CPI가 발표되면 그런 물가 상승 우려가 조금 가라앉으면서 아까 언급했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조금 사라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월 CPI, 2월 PPI 모두 다 둔화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3월 말에 발표되는 2월 PC까지도 둔화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나우라는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를 보면은 3월 물가까지 둔화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실질적인 물가는 계속적으로 둔화되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야,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있는데 물가가 왜 둔화돼?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세 부과된 나라는 중국 하나. 실제로 그리고 실질적인 영향력도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네. 오히려 그동안 물가 반등을 이끌었던 일회성 요인, 조류 독감, 산불, 연말 소비 시즌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물가는 좀 안정세를 아마 상반기 중에는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그 미국의 2월 비농업 고용 네. 지표는 조금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 뭐 스태그플레이션 정도는 아니지만 경기 둔화가 조금 우려된다 그러니까 금리 미국의 그동안 네. 금리가 잘 떨어지질 않았는데 요즘에 조금 많이 떨어지고 하락세로 있죠. 지금 네. 가고 있죠. 네. 어떤 수준입니까 지금? 그 또한 물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둔화된다라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 악화가 아니라 너무 뜨거웠던 너무 타이트했던 고용이 좀 정상화된다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려서 있었던 고용들이 좀 수그러들면서 좀 시장에서의 고용은 좀 안정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불확실성 변수는 있습니다. 예. 도지라고 하죠. 지금 앨런 머스크가 정부 추진하고 효율부? 있는 예. 정부 효율부에서 계속 감원을 하고 있거든요. 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여러 정부 요인들이 말하는 것은 이거는 과도기적인 흔들림은 어쩔 수 없다.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 둔화 폭이나 강도가 좀 커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예. 이걸 가지고 미국 경기가 악화된다? 예, 뭐 침체된다거나 침체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그 거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은 판단이 조금 과도한 우려다. 근데 미국 시장에 이제 우리가 빅테크 주요 빅테크 M7이라고도 하는데 이 M7의 상승세 많이 이제 탄력을 잃은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서학 개미들 대부분 여전히 좀 믿음을 좀 많이 갖고 있던데 네.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으로? M7 뭐 항상 그랬듯이 한쪽으로 쏠리면은 그 반자격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예. 저희는 M7에 대한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연간 전망을 하면서부터 미국은 좀 쉬어가고 다른 나라들이 좀 갭을 메워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M7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대가 너무 커 있다라는 거죠. 기대가 너무 크다. 네, 그리고 이 M7들의 해외 매출 비중이 좀 높습니다. 예. 60% 이상 되거든요. 근데 최근 달러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예. 그동안 달러 강세 여파들을 좀 반영을 해야 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최근 보면은 워낙 이익 증가세가 높았기 때문에 이익 증가세가 둔화됩니다. 증가율 자체가요. 증가율이요. 그러면은 그동안의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던 거에서는 조금은 한 발 비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익 성장이 가속화될 때는 주가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다가 이익 성장이 둔화되는 과정에서는 좀 상승세가 좀 슬로해지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은 밸류에이션 플레이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레벨은 밸류에이션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많이 가격이 좀 낮아져 있는 수준이다. 낮아져 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아져 있고 높아져 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36배 하던 게 지금 26배까지 떨어졌거든요. 주가 수익 비율이요. 예. PER이라는 비율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레벨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4년 저점권입니다. 작년 저점권이에요. 예.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3배까지 떨어져 있어요. 지금 네. 23배 PER. 23배라고 한다면 22년 이후 최저점입니다. 엔비디아는. 네. 네. 밸류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말씀드린 이유는 이익 모멘텀이 둔화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익 성장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익 성장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그동안에 모멘텀에 기댄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했다면 앞으로의 M7은 모멘텀 플레이보다는 밸류 플레이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M7 중에서도 보면 엔비디아도 하락폭이 좀 크지만
뭐 테슬라는 네. 정말로 많이 올 들어서 뭐 30% 가까이 떨어졌는데 뭐 소비자들의 불매운동까지 막 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가격이 낮아졌다고 해도 지금 들어가기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도 하던데요. 일단은 뭐 트럼프 당선, 트럼프 취임과 맞물려서 기대감에 올라온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이 되돌려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악재들, 그러니까 유럽에서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들려오면서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적으로 커지는 거죠. 예. 뭐 미래 뭐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되게 된다면 전기차를 넘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산업들이 좀 성장할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당장 캐시카우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에서의 성장이 굉장히 급격히 악화되게 된다면 주가 흐름들은 좀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레벨이면 뭐 그리고 고점 대비 30% 이상 빠졌으면 추가 급락보다는 좀 분위기가 어디쯤 반전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방금 전에 이제 달러화 가치를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되면서 뭐 달러가 좀 강세를 떼지 않겠나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의외로 지금 약세를 보이고 네. 있잖아요. 왜 그런가요, 지금? 일단은 달러는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것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맞물리면서 시장에서 불안감들이 좀 증폭됐던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약세 흐름들이 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 그리고 예. 금리 인하, 그리고 미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그림들이 달러를 강세를 이끌 수 없거든요. 한편 최근 굉장히 빠르게 달러가 약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유럽에서의 변화입니다. 유럽? 네, 예. 유럽에서의 재정 집행위원은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독일에서도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으면서 재정 정책을 내놓으면서 지금 기대하지 않았던 유럽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아, 유럽에. 네. 네. 그러면서 유로화가 좀 강해지고 있는 강해지고 분위기인가요? 있고요. 달러 인덱스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50% 이상 차지하는 게 유로화입니다. 그래서 유로화와 달러 간의 흐름들을 보면은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91 정도로 거의 정반대로 흘러가거든요. 거기다가 엔화도 강해지면서 네. 전반적인 달러 약세력이 커지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반드시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근데 왜 원달러는 왜? 이러냐? 뭐 유로화 오르고 엔화 오르는데 왜 우리 원화는 계속 떨어지는 거야? 왜 원달러 환율은 계속 높은 거야? 이렇게. 만약에 달러만의 이유로 좀 약세가 이어졌다면 원달러율도 좀 내려가는 그림이었겠죠. 그런데 달러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좀 세게 나왔다는 측면에서 지금 원달러율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국내만의 리스크 변수가 있죠. 정책 리스크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는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원달러율도 지금 1,400원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 또 하나는 금리 인하했고요. 그리고 재정 정책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들어오게 된다면 원화도 좀 강세력을 높여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분위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언급해 하시면서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을 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치적 불확실성 이번 주가 사실 네. 중요한 주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헌재의 단행 여부가 네.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시장을 좀 어떻게 잔뜩 짓누를까요? 이게 어떤 중요한 고비가 될까요? 뭐 일단은 이 리스크가 해소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좀 엇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폴리마켓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예. 그 사이트가 뭐냐면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사이트입니다. 폴리마켓. 네, 거기 가시면은 4월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확률이 나와요. 네. 그 탄핵 확률 등락과 코스피 등락의 상관관계가 12월 이후 0.71입니다. 0.71. 70% 확률로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리스크 해소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만약에 생각하지 않았던 변수가 되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변동성을 좀 키우는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이번 주 이 부분 또한 시장이 좀 고민하고 또는 움츠러드는 그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좀 경계하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정치적 불확실성의 터널 이제 이번 주인데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좀 큰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이 종목을 좀 보면 여전히 삼성전자 그동안 참 투자자들한테 많은 실망을 줬어요. 이 HBM 경쟁력에 의구심을 좀 많이 줬는데 어떻습니까? 좀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또는 괜찮아질 것으로 조금 보시는 겁니까? 저희는 지금부터 좀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네. 많은 분들이 HBM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전자 같은 경우는 레거시 반도체의 흐름들을 좀 주목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중국 경기 회복인데요. 이번에 양회에서 굉장히 강력한 내수 부양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수 부양 회복이 가능하게 된다면 IT 기기, 반도체 그리고 IT 가전 쪽의 수요도 좀 살아나면서 전반적인 레거시 반도체의 흐름들이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실망감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긴 하지만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의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게 된다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아마 상반기 중에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중국 쪽의 변수를 좀 주목해서 보자. 따라서 17일 날 발표되는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이 어느 정도 잘 나오는지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의 경기 좀 회복에 따라서 네. 그 영향을 일반 반도체에서 조금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네요. 요즘 우리 증시에서는 제일 주목받는 게 뭐 조선주도 조선주지만 방산주입니다. 네. 그동안 정말 큰 폭으로 올랐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크라이나 지금 휴전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미국 간에 좀 직접적인談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주의 좀 미래가 계속 밝다고 볼 수 있습니까? 뭐 지금은 우크라이나 휴전이 여부에 따라서 방산주가 움직인 게 아니라 글로벌리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데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3월 초에는 EU 집행위원장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데 그게 재정준 측에서 좀 빼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독일도 국방비 지출은 재정준 측에서 좀 빼는 합의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동안 가로막고 있었던 국방비 지출에 대한 부담들을 좀 털어내면서 더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방산주는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흐름들은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서 과열이나 오버슈팅에 대한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한 달 정도 쉬었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은 지금보다는 좀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서두르지 좋은 마라. 그림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추세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볼 때 외국인들은 여전히 순매도 흐름입니다. 네. 왜 그러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 인덱스는 떨어졌는데 원달러율은 안 떨어지잖아요. 원달러는 안 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가 약한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살 이유가 없고 오히려 팔아야 되는 그림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언제가 됐든 국내 정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원달러율이 방향성을 밑에 쪽으로, 그러니까 워낙 강세 쪽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달러 대비 원화 강세 강도, 원화 약세 강도가 사상 최대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동안에는 달러와 같은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달러는 떨어지는데 원화가 멈춰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흐름이거든요. 지금은 불안해 보이는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된다면 환율만으로 먹을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폭이 더 커져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그림들이 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들이 부정적이라고 해서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저희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원달러율이 1,400원 밑으로 간다라는 컨비션만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시장 상승의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